예,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. 죄송합니다.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. 어, 컨셉 없는 방송, 편집 없는 방송, 부담 없이 하는 방송. 네, 방송이 아니죠. 영상이죠.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싱크도 안 맞고 되게 또 화질도 안 좋더라고요. 이게 직접 전화기를 들고 찍다 보니까. 그래서 참, 이 유튜브에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,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, 결국에는. 아마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더 이 화질도 괜찮고, 싱크도 조금은 맞을 거예요. 네, 저도 글쎄요,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, 그, 좀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, 어,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존경스럽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다 장비를 마련해가지고, 그것도 되게 자주 올리잖아요. 뭐 하루에 막 거의 뭐 7개씩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, 뭐 정기적으로 하나씩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,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냥 막 가서 좀 호응을 잘 해줘야겠다,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렇고, 그리고 도대체 구독자 6분 누구세요? 그 중에 한 분은 네, 누구신지 알았는데 나머지 5분은 어느 분들이신지 그냥 남겨라도 주세요. 그래야 저도 뭐 감사합니다라고 뭐 쓸 수 있죠. 어쨌든 그렇고, 참 비도 오고 뭐 저도 지난번에도 무슨 또 그렇게 감성이 젖었는지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. 뭐 어쨌든 오늘은 저도 좀 회사에서 열받는 일도 있었고, 그래서 그냥 뭐 한풀이 비슷하게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뭐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, 저는 주로 거의 뭐 유튜브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 하고, 그다음에 뭐 좀 보다가 질리면은 그냥 뭐 게임은 게임인데, 그런 롤플레잉이나 전략 시뮬레이션 같이 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짧게 할 수 있는 거, 레이싱 게임이나 뭐, 그, 뭐지? 혹시 뭐 여러분들 삼국지 조조전 아시는지, 조조전도 이 앱이 있어가지고 저도 자주 하고 있는데, 그냥 그 정도만 하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뭐 게임도 질리면은 그냥 스포츠, 뭐 재방송을 보기도 하고, 뭐 생방송 걸리면은 보기도 하고, 뭐 주로 보는 게 뭐 축구, 그다음 요즘은 또 한동안 끊었었던 NBA, 그리고 UFC. 근데 UFC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스포티비가 유료를 받아가지고 뭐 재방송을 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,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저는 야구는 한 3년 전부터 끊었고, 뭔가 좀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요. 정이 안 가는 것도 있고, 뭐 지금 일하는 곳과 뭐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더 싫어진 것도 있고. 뭐 축구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뭐 축구나 한번 볼까요? 제가 뭐 얼마 전에 웹파를 들어가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또 저장이 돼 있네. 챔피언스 리그 8팀이 가려졌죠. 잉글랜드 4팀, 이탈리아 1팀, 스페인 1팀, 포르투갈 1팀, 그다음 네덜란드 1팀. 어, 왜 이렇게 느리냐? 뭐 나오네요. 뭐 메시 어쩌고 저쩌고, 그리고 뭐 리버풀 대 포르투 이렇게 다 뜨고 있는데, 8강 정도 되면은 다 뭐 정말 우승할
만한 전력들이 다 되긴 되는데, 물론, 뭐, 그 중에서도, 그, 좀, 뭐, 팀의 네임밸류가 좀 또 다르기는 하지만, 그래도, 그 어느 정도는 다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리고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. 이 중에서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 안 한 팀이 딱 두 팀이 있는데, 그 두 팀이 여기서 붙더라고요. 토트넘하고 맨시티. 뭐 토트넘도 뭐, 막 꾸준한 팀이긴 했는데, 그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할 만한 그런 전력이었던 적은 좀 잘 없죠. 뭐, 지금의 뭐 유로파 리그 그 전신인 뭐 웨파컵 정도까지는 나갔었을지 몰라도, 뭐 흔히 말하는 그 잉글랜드 빅포라면은 맨유, 리버풀, 첼시, 아스날 뭐 이 정도였는데, 요즘은 첼시하고 아스날이 좀 떨어져 버리고 그 토트넘하고 맨시티가 올라와서, 근데 어떻게 또 이번에는 잉글랜드 네 팀이 이렇게 지금 역기역자로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네요.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, 그리고 신기한 게 그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랬는데, 이게 뭐 IP를 인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로 변환이 되더라고요. 4월 10일 수요일 그 새벽 4시, 뭐 얘네들이 새벽 4시에 설마 축구를 할 리는 없잖아요. 그래, 그렇게 되는 거고, 참 또 한 번 또 기술에 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. 그리고 뭐 그냥 저는 뭐 치밀하게 분석은 안 할게요. 그냥 뭐 듣기 편하게, 그냥 뭐 그냥 제 거의 뇌피셜 내지, 그래도 뭐 제가 아는 한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 뭐 맨시티하고 토트넘은, 근데 이게 토트넘이 그 자기네들 홈구장을 뭐 증축인가 신축인가 하여튼 한다고 해서 한동안 웸블리에서 했는데, 이게 토트넘 하스버 스타디움이라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옮겼나? 이제 옮기려나 뭐지 그렇게 싶은데,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맨시티 원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맨시티가 지금 트래블을 노리기는 해요. 그 프리미어 리그, 그 FA컵,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 그, 다 지금 상위권이고 또 그 우승을 노리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,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 체력 안배나 로테이션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, 그래도 저는 왠지 이 경기는 토트넘보다는 맨시티 원사이드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. 물론 뭐 토트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손흥민도 있고, 또 뭐 해리케인, 뭐 델리알리, 뭐 라멜라, 뭐 알드베이르트 다 뭐 역시 또 선수진이 그 세기는 하지만, 근데 저는 이제 원사이드로, 맨시티 원사이드로 보고 있어요. 물론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. 그리고 토트넘이 얼마 전에 좀 묘한 기사가 떴죠. 뭐 그 스포츠 조선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, 토트넘의 황금 시대는 뭐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다, 이런 좀 묘한 기사가 떴었어요. 그 감독부터 선수까지, 뭐 포체티노 감독부터 뭐 해리 케인, 뭐 손흥민, 뭐 델리알리 뭐 등등이 있는데, 뭐 실제로 토비 알더베일러트도 뭐 맨유에 가네마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죠. 있기는 한데, 그 여기 레비 구단주가 워낙에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니까, 그게 알게 모르게 아마 선수들 사기에 좀 영향을 끼쳐서, 이게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그 뭐 선수들의 잔류를 뭐 예상할 수 없다,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. 그게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맨시티는 어쨌든 그 트래블이라는 그 좀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아마 좀 의외로 쉽게 끝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트래블 하면은 기억나는 구단이 또 여기죠. 근데 1999년이었나? 2003년인가? 어쨌든 그때 그 누캄프의 기억. 근데 하필 또 상대가 바르셀로나네요. 그때 트래블 달성할 때 그 거의 90분 내내 밀리다가
진짜 그 후반전 추가 시간에 두 골 몰아넣어 버려가지고 그때는 그 상대가 미넨이었죠.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고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렀던 데가 바로 바르셀로나의 홈인 누캄프, 뭐 혹은 뭐 캄프누라고 하기도 하고. 그래서 아마 글쎄요. 물론 그런 기억이 뭐 벌써 그 뭐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그 뭐 절대 그 별 영향은 없겠지만 근데 또 이게 굳이 아다리를 맞춘다면은 그때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지금 맨유 감독이죠. 솔샤르. 그리고 솔샤르도 뭔가 자기 뭐 스승이었던 퍼거슨한테 뭔가 좀 배운 게 있긴 있는지 이상하게 무리뉴가 나가고 나서 지금 맨유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. 뭐 그 옛날에 좀 뭔가 진짜 퍼거슨 때 그 전반전을 지면서 끝나도 후반전에 뭔가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들게 하는 팀으로 지금 바뀌었어요, 확실히 맨유가. 그래서 아마 이 경기도 저는 조금 그 전문가들부터 뭐 기자들, 뭐 해설자들 전부 다 뭐 바르셀로나를 좀 우세를 많이 점치고 있는데, 근데 저는 이 경기도 이 경기는 그렇게 쉽게 원사이드로 갈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그리고 뭐 물론 메시가 있죠. 메시가 있는데 근데 제가 또 듣기로 수아레즈가 뭐 챔피언스리그 몇 경기째 무득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뭔가 수아레즈가 좀 사고를 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도 되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왠지 레시포드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좀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저는 뭐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아마 그 어쨌든 팀의 네임밸류로 보면 이 경기도 역시 큰 경기고 또 뭐 기대를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좀 뭐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보자고 하면 일단은 저도 리버풀 팬이에요. 리버풀 그리고 AC 밀란,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조금 뜬금없지만 저 터키의 페네르바체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페네르바체라면은 그 배구 쪽으로 여자 배구 쪽으로 오히려 김연경 선수가 있었던 그런 팀으로 그런 팀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페네르바체가 종목이 여러 팀이 있죠. 뭐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또 아마 또 다른 종목도 있는데 그런 하여튼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리버풀 뭐 그래서 저는 뭐 리버풀 팬이고 하니까 얼마 전에 신하영 아나운서 결혼했을 때 그 뒤에서 남몰래 울었던 그 수많은 남자 중에 저도 있습니다. 저도 있고 그런데 이 경기는 저는 오히려 리버풀 팬이라서 되게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. 그 이번 시즌엔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 잡을 만한 경기는 다 잡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시즌에 좀 유별났죠. 그 맨시티한테 뭐 이겨버리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저기 막 뭐 하위 뭐 십몇 위 팀한테 비기고 심지어 지고 그래서 좀 잊을만 할 때쯤이면 리버풀도 도깨비 짓을 잘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글쎄요, 뭐 제가 체력이 되면은 이날 그냥 좀 생방송 보면서 좀 뭐 이 없는 기 진짜 거의 뭐 별로 남지도 않은 기를 한번 불어 넣으려고는 하는데 글쎄요, 저는 그리고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가 지금 많이 부진하더라고요. 살라가 좀 부진하고 오히려 마네가 뭐 몇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던데 제가 볼 때 이거 살라가 계속 이렇게 좀 골을 못 넣고 하면은 저 이 경기는 장난 못 한다고 봅니다, 솔직히. 그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이게 뭐 좀 말이 많았죠. 뭐 그 살라가 뭐 가격당한 게 뭐 저기 누구야?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그 레알 수비수. 그 뭐 그 수비수의 뭐 계략이다 뭐다 뭐 그런 말인데 근데 저는 그런 음모론은 안 믿고요. 근데 참 묘하기는 했죠. 그렇게 그 살라가 나가게 되면서 갑자기 리버풀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뭐 골 먹고
그 카리우스도 그때 골키퍼였던 카리우스도 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3대1로 졌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리버풀 이번에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이 경기를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아약스 그 레바민이라고 했었죠 한동안 그 2010년대 들어서 뭐 레알 마드리드,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그렇게 따서 레바민이었는데 그중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 바로 아약스한테 세상에 4대1로 졌죠. 그것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저는 놀랐어요. 저는 그날 뭐 그 생방송은 못 봤는데 그 자고 일어나서 그냥 아침밥 먹으면서 그냥 깨작깨작 경기 결과 보는데 무슨 4대1로 돼 있길래 뭐지 했는데 아약스가 사더라고요. 무슨 일이야 하면서 하이라이트 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겼더라고요. 참 어쨌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갔습니다. 레알 마드리드 갔습니다. 그렇게 돼버리고 미네는 리버풀한테 깨졌죠. 아마 첫 경기가 그냥 0대0 비기고 아마 두 번째가 그 리버풀 그 안필드 리버풀 홈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미넨이나 레알 마드리드나 좀 그 시즌 초반부터 좀 어물쩍 하긴 했었죠. 그래서 좀 뭔가 불안하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허탈하게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 두 팀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미넨이야 뭐 제가 응원하는 리버풀한테 깨졌으니까 뭐라 못하겠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. 저도 어쨌든 그런 아약스인데 아약스 선수진을 대충 봤는데 제가 아는 선수가 없어요. 거의가 아니지 거의 뭐 100%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마 거의 패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물론 뭐 아약스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명문이었죠. 명문이었고 또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한번 했었고 그때가 아마 세도로프가 있을 때니까 좀 많이 오래 전인데 근데 그러다가 좀 네덜란드 리그 자체가 좀 뭔가 좀 다른 뭐 잉글랜드나 뭐 이탈리아, 독일, 스페인보다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네덜란드에 있는 옛날에는 뭐 명문으로 그 좀 그 좀 분류되던 팀들도 거의 좀 셀링 클럽 그러니까 뭐 선수들을 키워서 뭐 다른 리그 또 뭐 다른 큰 팀에 보내는 그런 코스로 전락을 했나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아약스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8강으로 올라왔지만 상대가 유벤투스죠. 뭐 유벤투스라는 팀도 물론 큰 팀은 큰 팀이죠. 큰 팀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극강의 캐릭터가 있죠. 호날두.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뭐 호날두 대 아약스의 구도로 될 것 같고 특히 또 뭐 물론 뭐 실제 경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뛸 리는 없겠지만 호날두도 어쨌든 자신의 전 소속팀 이 그런 좀 골을 당하고 어떻게 올라온 팀이니까 아마 뭔가 좀 뭐 글쎄요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뭐 있다면 있을 수는 있겠죠.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 경기도 저는 좀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. 물론 뭐 아약스가 뭐 또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패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벤투스의 연륜이 그 패기를 꺾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팀이 물론 뭐 리버풀은 뭐 제가 팬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리버풀을 제외하고 저는 지금 이 두 팀을 맨시티와 유벤투스를 좀 집중하고 있어요. 그 동기 자체만 보면은 이게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래블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하필 트래블을 하게 되면은 이 바로 맨유가 이뤘던 그 트래블을 이제 우리도 했다 뭐 이런 약간의 또 같은 지역끼리의 그 자존심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대체로 많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하겠다 하면은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. 부폰이 자신도 뭐 그냥 커리어 좀 잘
그냥 마무리하겠다고 떠났는데 갑자기 호날두를 영입했어요. 그 말인즉슨 지금 유벤투스도 굉장히 그 욕심이 크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 두 팀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버풀은 뭐 팬이니까 일단 자취를 하고 예 그렇네요. 아마 8강 정도까지 오면은 뭐 어느 팀이든 다 그 우승할 자격은 다 충분하다고 봐요. 보지만 또 이제 이 내에서도 뭐 어떻게 뭐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또 선수들의 뭐 체력 안배나 그런 그 로테이션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또 뭐 어떤 팀이 좀 정말 수월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정말 개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비도 오고 글쎄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쌀쌀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 오랜만에 이래 참 비다운 비를 보니까 뭐 뭔가 좀 씻겨 내려간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.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좀 실제로도 씻겨 내려갔으면 싶은 게 있죠. 미세먼지. 사실 미세먼지라고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독수목으로 해야 하는데 이 독수목으로 좀 쫙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 비가 그 그치면 좀 추워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뭐 글쎄요, 뭐 얼마나 추워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온다고 뜨고 뭐 글쎄요, 뭐 목요일 뭐 내일은 괜찮은데 아마 금요일이 갑자기 좀 기온이 떨어지네요. 일교차도 크고 뭐 일단 그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챙기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뭐 주말에 좀 떨어지긴 떨어지네요. 일교차 크고 또 건강해야죠. 또 건강해야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고 또 뭐 이번 정권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또 비판하시고 또 뭐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려나? 뭐 어쨌든 또 지지하시면 또 아무래도 뭐든지 하려면은 그 건강이 있어야 하니까 좀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자주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거 업로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. 뭐 저는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뭐 컨셉도 없고 저는 또 편집도 안 할 거고요. 그냥 이건 진짜 뭐 말씀드렸듯이 애정은 있지만 뭐 별로 욕심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부담 없이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저도 뭐 굳이 정치 얘기나 뭐 사회 얘기 이런 좀 무거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같이 그냥 진짜 이지 리스닝 그냥 진짜 듣기 편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저도 지난 저도 지난 영상을 뭐 한두 번 좀 돌려서 들어봤는데 되게 제 목소리가 그렇게 졸린 목소리인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뭐 예,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. 진짜 막말로 그냥 제 거 그냥 영상 틀어놓고 그냥 굳이 뭐 영상을 보지 않아도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그냥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ASMR처럼 스르르 뭐 주무시게 해도 뭐 저는 뭐 그것도 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뭐 그렇습니다. 비가 오니까 또 괜히 또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뭔가 좀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. 이제 벌써 자정이 가까워지네요. 예, 어쨌든 그 이제 수요일이 끝나고 목요일로 넘어가는데 또 한 이틀만 버티시면은 주말입니다. 뭐
이제 남은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, 또 각자 위치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, 예, 뭐, 다 이제 무사히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뭐, 다음에 기회 되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, 예, 또 올린다는 약속은 못 하겠고, 어쨌든, 전 솔직히 약속은 못 해요. 뭐, 자주 올리겠습니다. 뭐, 발전하겠습니다. 저 이런 약속은 못 하지만, 그래도 뭐, 예, 생각나면은 가끔 이렇게 찍어서 또 올리고,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또 올리고 하겠습니다. 예, 어쨌든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. 예,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